네. 공수2 끝나고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체크 다 했니? 응. 그럼 다 한 거야? 네. 오늘 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공수2 왜 올라와 있지? 잠시만요. 우리가 몇 시 시작이지? 4시 시작인가? 어, 좋아요. 네. 일단은 문제들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잘 하셨으니까, 잘 체크하셨으니까,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오늘 집합이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명제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 명제 설명은, 일단은, 원래 테이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 보고 늦게라도 오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배려를 안 하고 그냥 해도 상관은 크게 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은 설명을 안 들으면 좀 빡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명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한다 치면은 한다 치면 여러분들도 이제 명제까지 다 했으니까 뭐예요? 그 시험 범위가 거의 다 끝난 거죠, 그쵸? 네. 아마 집합까지 대부분 시험 범위를 잡거든요. 집합 아니면 명제 요 사이로. 선생님은 절대부등식 전까지만 일단 시험 범위를 잡아볼게요, 알았죠? 네, 그래서 공수2도 시험을 볼 상황이 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지난번에 터프 좀 많이 풀어놔가지고 좀 할만했나요? 할만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81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좀 지난번에 시험 결과를 통해 좀 약간 뭔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을까요? 자, 들어보셔야 될 건 이건데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등시험 용의도 앞에 보고 저를 봐주세요. 네. 용이야? 저를 봐주시라 했으니까 선생님 봐야지. 봐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생각보다 본인 마음대로 안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좀 더 깎는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적당히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좀 더 깎자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깎는다가 좀 더 뭔가 수련하자 그런 느낌일까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지에 올라요. 경지에 딱 오르게 돼 있어요. 단계가 몇 개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은 이제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은 좀 없어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계속 테스트를 중간중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갈고 닦을 거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 계속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중학교 때는 그냥 시험 기간에 적당한 마인드로 열심히 했을 때 100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어렵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쉽지 않아요. 알았죠? 네. 깎는 마음이 되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을 볼 때 마인드가 잡히는데 예를 들어는 좀 그때 가서 얘기할까? 시험 보는 마인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부를 뭐랄까, 좀 더 진중하게 해보자는 마음을 다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틀렸잖아요. 설명을 들었잖아요. 다음엔 다시 안 틀리고 싶어. 를 먹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그냥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지난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각자 생각이 좀 있을 건데 요즘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 봐봐. 예전에 내가 이제 물리를 잘 했는데 이제 물리 공부를 다시 해.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가 푸는 걸 보니까 되게 잘 풀어. 근데 막상 들었어. 잘 이해됐어. 맞아. 저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어. 근데 막상 그걸 다음에 내가 다시 문제 풀 때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그 마인드와 원리를. 잘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바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거든?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 방법 너무 좋다, 괜찮은 방법이 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너네 걸로 만들려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네한테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실함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나름 성실한 편이야, 내가 봤을 때. 나름이라 했으니까 성실함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됐으면 내가 알려주는 걸 적용하려고 반복하는 걸 해야 돼. 이걸 깨달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만 되는 거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 그치? 일단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거지로 연습을 시킬 거란 말이야. 학기 중에. 근데 학기 중이 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요새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은 가지 말고 그날 풀어줬던 걸 다시 연습해보는 걸, 틀린 문제 다시 연습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용의 입장에서 이제 화목에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화목은 안 나오고 싶다 얘기를 했다며. 상관은 없는데 너가 만약에 여기를 나옴으로써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맞으면은 그걸 선택하는 게 좋긴 해. 난 일단은 그렇게 전에 들었을 때 용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일단 처리해주세요라고 얘기는 해놨거든. 근데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또 선생님이 뭐 했냐면 집에 가서 공부를 이제 퇴근하고 선생님이 이제 한 10시간 11시간 수업하고 집에 가서 퇴근해서 이제 밥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막 하긴 하는데 쉽지 않은 거야.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한 새벽 2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그냥 해봤어. 집에 안 가고 밥도 근처에 적당히 먹고 나쁘지 않더라고.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덕분에 이제 좀 늦게 자긴 했지만 내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뭔가 나한테 불편함은 있지만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좀 어제 밝혀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공부를 할 생각이야. 여기에서 하고 퇴근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인드를 먹어야 돼. 용의도 한번 잘 생각해봐. 이해했지? 건우 잘 생각해보고. 건우가 이제 아침에 안 나오잖아, 그치? 잘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공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들 수도 있고 나를 공부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한 번만 해보는 게 아니라 쭉 해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느껴지면은 그다음부터 몸이 맞춰지거든. 잘 생각해봐. 나도 올해는 너네와 함께 공부를 하는 시기를 갖고 있잖아. 내가 예전에 현장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것들을 너네한테 이번에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네가 좀 운이 좋거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제 좀 까먹은 상태로 얘기를 했으니까 감이 좀 떨어진 상태로 얘기했는데 방금 전 두 가지 잘 기억해. 어쨌든 뭐다? 문제를 풀고 틀린 게 있었어. 해설을 봤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그거 내가 다음번에 다시 할 수 있나 꼭 확인해 볼 것. 안 되면 자꾸 연습할 것. 요거. 알았지? 특히 도형에서 특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쵸? 네, 도형 거 앞에 있던 그 도형의 방정식들 있죠? 그쵸? 두 번째는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면 내가 불편한 건 좀 감수하자는 거죠. 감수가 아니라 나중에는 익숙해질 겁니다. 당연한 게 되고. 네. 여러분들은 과연 공부에 진지함이 저보다 얼마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머리만 좋아서는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그 정도 머리는 아니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네, 너네들은 들을만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봐야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 둘의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실 거잖아요. 그쵸? 벤 다이어그램 그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은 사람도 일단 보시는 거죠. 아, 참고로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내가 이제 물리 문제를 한 40개를 풀면, 한 2개 정도 틀려. 지금. 2개 정도 틀리거든? 근데 내가 해설 보는 건 30개 넘어. 해설을 보는 건 30개가 넘어. 그러니까 맞은 거를 거의 대부분 본다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풀이가 정말 완전 이건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 완벽히 내가 다 알았다. 라고 푼 것들도 있지만, 좀 약간 식이 좀 길어지거나 헤매는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게 보이면은 뭔가 좀 아쉽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늦거든?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들으면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푼 거랑 비슷해. 그러면 이게 맞구나 확신을 갖는 거지. 근데 남의 절반은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를 보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질문이 비단 너네가 그냥 실수하거나 뭐 해서 틀린 것만 보는 거라면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라고, 만약에 내가 너네라면은 맞았더라도 궁금한 걸 질문했을 것 같아. 레알로.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 자, 일단은 진짜 레알이다. 내 거 물리 교재 보면은 내가 맞았어도 별표 쳐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리고 해설 꼭 그것들은 다 들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A합 B의 여집합은 2, 4, 5, 8, 10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합이니까 순수한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교 B의 여집합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3, 5구래요. 그럼 보세요. 자, 아까 여기 친구와 여기 친구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처음 친구는 여기를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흰 색깔만 얘기하고 있죠. 둘이 만나는 부분은 바깥쪽과 이쪽이네요. 바깥쪽과 이쪽에만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랑 겹치는 건데 뭐야? 5밖에 없어? 진짜 레알이야? 잠깐만. 그렇네? 5밖에 없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뭐야. 여기도 있었네. 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는 곳은 여기죠. 그쵸? 흰색으로 보시면은, 그쵸? 이거 빼야 되죠. 아닌가? 나 제대로 했네. 미안. 흰색이 저거였네. 흰색은 요거고, 노란색이 있는 거는 여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흰색, 노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이쪽인데, 이 2개인데, 이 2개의 공간이면 얘네 둘이 겹치는 거랑 똑같은 건데 5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5가 있을 거라는 건 나머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2, 4, 8, 12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냐? 노란색 여기 있어야죠. 뭐 이렇게 많아? 자, 그리고 흰색에만 있는 애는 5 제외한 1, 3, 9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라는 거죠. 전체 집합을 그리고 보면은 바깥에 둘 중 하나에는 5가 있을 거니까 전체 집합은 다 나왔어요. 1, 2, 3, 4, 5에다가 8, 9, 12입니다. 1, 2, 3, 4, 5에 8, 9, 12 맞죠? 전체 집합. 자, A 교 B는 8만 있냐? 아니에요. A 교 B 많이 있어요. 네, A 교 B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였죠? 그 다음에 집합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맞습니다. 네,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이 문제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체화되면 좋은 건데 그냥 머리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샤프가 한 가지 색깔이라면 제가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동그라미 이 영역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세모로 표현할게요. 세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겹치는 부분도 잘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완전 스스로만 갖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 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를 표현해서 구별해보는, 어떻게 영역별로 구별해보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네. 본인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적당히 찍기 좋은 문제거든요. 아, 대충 그러겠지라고. 대충 그러지 않고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8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x반 n 플러스 1, x, 2n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a1 교집합, a2 교집합 해서 a의 n의 교집합, 이거 한 개, 공집합이라는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교집합을 전부 다 했을 때니까 A1부터 해서 쭉 교집합을 할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겹치는 게 드디어 없었으면 좋겠어거든요. 여러분들이 1을 넣어보시면 되는데, 1은 2부터 5죠. 자, 2는요 3부터 7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써볼게요. 2부터 5, 3부터 7, 4부터 9 이렇게 갈 거니까, 자, 5부터 11로 갈 거고, 이제 보세요. 현재까지 다 겹치는 게 5는 다 있죠. 얘 모두 5가 있죠. 그 다음 아이가 6부터 13이 되는 순간, 자, 모두 다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없죠. 찬찬히 써보면 이 교집합은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다 있는 애를 구해주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 2, 3, 4부터 차분히 쓰기로 했으니까, 결론은 써보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죠. 결국 아마도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써서 푸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이제 응용을 가야죠. 어떻게 응용 갈 거냐? 이런 걸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의 맨 마지막 번째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근데 이게 왜 n을 두 번 썼냐? 어느 순간 아이의 첫 번째 번째가 이거 m이라고 할게요. a n번째라 할게요. 이거 이름 n번째라 할게요. n번째 첫 번째 번째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지 않아야 되거든요. 얘가 더 크면 좋겠죠, 이제. 그쵸? 이러면 안 겹칠 거 아니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아이의 맨 마지막 번째와 n번째 아이의 첫 번째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의 마지막 번째는 우리가 사실 알아요. 얼마냐면 5입니다. A1의 마지막 번째는 5인 거 1 대입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n번째의 처음 숫자가 5보다 크면 더 이상 겹치는 게 없겠죠. 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m이 5보다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거고, m 자연수니까 4보다 큰 자연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맨 마지막, 이해는 됐잖아요. 지금이 딱. 이해는 됐죠. 근데 이걸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써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자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수학은 걱정이 없는 건데 연습을 해야죠. 네. 저는 이거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분이 이렇게 풀었냐? 훌륭하지만 이렇게 안 풀었다. 나도 이렇게 써보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 관점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복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네. 이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약간 이래요. 선생님이 사상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해봤고,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해요. 평소부터 너무 관심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었던 거라, 마지막 수능이니까, 원래 과학을 2개 선택하려 했는데, 사회 쪽 안 해본 것 중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선택했거든요. 선생님이 난생 처음 선택한 이 과목을 만약에 이번에 다 맞거나 1등급을 받으면 결국 공부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애들은 늘 해왔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아직 증명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선생님 공부하는 거를 잘 들어줬으면 하네요. 네. 갑자기 피곤해요? 아, 이거 끌까요, 일단? 일단 세수하고 오세요. 네. 세수도 하고 오고. 네. 너무 나른하게 수업을 했나? 잠깐, 건우야, 845번 너 맞은 거니? 아, 용이가 보면 되잖아. 아, 그러면, 용이가 틀린 거 먼저 하고 있을게. 오케이, 갔다 와봐. 몇 번 틀렸냐? 847번은? 너가 체크한 거야,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럼 847번을 해보자. 그래. 자, 847번 보겠습니다. 10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고요. 1부터 10까지 해서만 딸 건데, A는 10의 약수니까 좀 쉽죠.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A가 포함됩니다. A 빼기 X예요. 네. 근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X는 그냥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A와 X를 한번 이렇게 따로 그려봅시다.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X 빼기 A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아니 이게 그림상으로 말이 안 되죠. 다른 영역인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게 뭘까? 어떻게 이게 여기에 포함될까? 그러면은 X가 A에 포함되는 걸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X가 네, 들어오세요. 애초에 순수한 X라고 말할 수 있죠, 얘는. 순수한 X. 순 X. 네, A와 안 겹친 거. 이거 순 A죠. 아니, 순 X가 순 A에 포함된다는 게 X가 A에 포함된다는 거랑 거의 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847번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아니, X만 가지고 있어야 될 애들이 A에 포함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X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 A에 포함된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X만 있는 거라며. A가 안 묻은 애들이라며. 근데 어떻게 여기 순수한 A에 포함돼? 아, 애초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느낌을 바로 가져와주면 좋죠.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보고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럼 맞는지? 자, X 빼기 A는 공집합이고 A 빼기 X는 네, 이제 뭔가 있을 거니까 예, 포함 관계가 성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X는 이 아이에 속한다. 이 아이의 부분집합이다로 가면 16개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 문제는 순 X, 순 A 포함된다? 예. A가 안 묻은 X들이 포함된다? 원래 그럴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포함돼서 순 X가 없구나. 쪽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845번 하겠습니다. 네, 845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 두 집합. 자, A 집합은 이제 1, 2, 3, 4, 5, 6. 예, B 집합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6가 예, 되겠죠. 자, A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온다는 건, A랑 X가 합집합했더니 A가 나온다는 건 당연하게도 A가 X를 포함한다는 얘기로 귀결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는 나머지 놈이 포함된다는 뜻이 무조건이거든요. 상황상. 그쵸?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 교 B의 합집합 X는 X가 된다 했으니까 뭐라는 거죠? 이게 X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좀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A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X를 굳이 그린다면 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A, Q, B를 포함하면서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런 목적을 두는 게 좋습니다. B를 뭔가 상상하기보다는 X가 A에 포함되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예를 들어 원소가 1, 2라 할게요. 그럼 X는 1, 2는 무조건 있는 채로 A의 부분집합들이 되면 돼.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걸 구할 건데 X의 개수가 16개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쵸? 교집합이 2개다 라는 거죠. 교집합 2개가 무조건 있고 나머지 4개는 내가 들어갈래 말래를 시전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둘 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X가 A, Q, B를 갖는다 쪽에 집중할 게 아니죠. X는 원래 A에 소속돼 있죠. A에 소속돼 있는데 그 중에 이 일부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교집합의 원소도 어차피 A 거니까 A 중에 교집합의 원소인 애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있거나 말거나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2개여야 되니까 우리가 설정할 때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연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둘 중 하나죠. A가 맨 뒤에 2개가 1, 2랑 겹치거나 맨 뒤에 2개가 1, 2랑 겹치거나 이러면 A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맨 뒤에 2개가 겹치면 앞에 거는 3, 4, 5, 6가 안 겹칠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맨 앞에 2개가 맨 뒤에 2개랑 겹치거나 그럼 뒤로 쭉 가는 애들은 얘네들이랑 안 겹칠 거니까 이런 마인드고 맨 앞에 2개 겹친다 치면은 A가 4죠. 근데 랜덤으로 중간에 있는 거 2개 겹칠 수가 없는 게 얘도 일씩 커지고 얘도 일씩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 2개 뭔가 겹치면 그 다음 것들 쫘라락 겹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따라서 A는 4가 되겠죠. 음수 A도 같이 구하라 했으면 음수 A는 아마 마이너스 4였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야 맨 뒤에 1, 2가 겹치니까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고, 76. 예, 77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볼게요. 예, 오늘 그 추가 문제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보충이 필요하면 설날에 보충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예, 설 근처에 각자 스케줄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네, 이제,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은 화목토로 좀 픽스가 됐습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들 고등 가봐야 알겠지만 5시 반까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876번이고요. 전체 집합 U에 네, 세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이제 집합 X를 X가 A 합 C래요. 오, A랑 C를 합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X가 교집합 B가 3개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지만 ABC를 그릴 건데 일단 평범하게 그립시다. 평범하다는 게 이제 이렇게 무조건 겹쳐있는 아이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A, B의 교집합을 보면은 2, 3이에요. 여기에 2, 3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할게요. 왜냐면 2, 3이 동시에 겹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2,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이거래요. X는 이거래요. 빨간색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X가 가지고 있는 거는 A 집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죠? 그쵸? A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을 건데 문제는 C가 A랑 A 플러스 E인데 얘네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X가 이제 여기가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여기가 총 2개가 추가될지 하나만 추가될지 H가 교집합이 있어서 H 교집합이 2개라 이거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X와 B는 3개가 겹쳐야 돼요. B는 지금 2, 3, 5, 7이기 때문에 이미 2개는 겹치고 있죠. X랑. 그러니까 하나만 더 겹치면 되고 그 5, 7 중에 하나를 겹쳐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일단은 여기에 만약에 5가 오거나 5나 7이 오려면 그건 C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그럼 C가 원소를 셋 중 하나를 가질 수가 있죠. 뭐 자르긴 자를 건데 C는 원소를 일단은 C가 5를 가지려면 3, 5의 형태로 갖거나 얘네가 2차이 난다 했으니까 또 5를 가지려면은 이제 5, 7의 형태를 갖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시 7을 가지려면 7, 5의 형태를 갖거나 7, 9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죠. 두 개 차이 나는 걸 가지고 5나 7을 가지려면 교집합 하나 더 만들려면 근데 얘는 안 돼요. C가 5, 7이면 A 합 C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러면 교집합이 4개가 되니까 탈락입니다. 따라서 C가 될 수 있는 아이는 3, 5 혹은 7, 9입니다. 그쵸? 3, 5 혹은 7, 9예요.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모든 A의 값이 9비로 끝났네요. 네, 3, 5가 되려면 A가 3, 7, 9가 되려면 A가 7이네요. 그쵸? 둘 다 되잖아요. 그쵸? 3, 5여도 교집합이 3개 B랑 7, 9여도 교집합이 3개니까 정답은 3, 7에 21이 되겠네요. 이 문제가 마냥 어렵진 또 않았지만 네,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거 2, 3도 여기 다 깔지 않았고 밖에서 빼놓은 것도 있고 그림을 그렸고 영역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도 보시면은 계속 영역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877번이) 되겠습니다. 7이하의 자연수. 네,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하여 자, B가 A에 포함되고요. B가 A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A 합 C는 네, 1, 2, 3, 4, 5, 6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그냥 이거는 에휴, 자 그림을 그릴게요. 또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는 문제니까 뭐 그리면 됩니다. 3개짜리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A 빼기 B는 5고 B 빼기 C는 2고 들어보세요. B가 A에 포함되는데 그러면은 B가 A에 포함되는데 순수한 A가 2라는 거는 여기 부분이 2가 있다는 거잖아요. 2는 둘 중 하나 갈 수 있겠지만 그쵸? 잘 들어보세요. 자 B 빼기 C가 5가 있다는 거죠. 5가 있다는 거죠. 5가. 그리고 B 빼기 C가 2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죠. 자 보세요. 사실 B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집중해 보시면 B에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B는 A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B가 A에 포함되어야 된다며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B에 소속된 아이들 요만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순수한 B 빼기 C를 볼게요. B 빼기 C를 하는데 그럼 B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요만큼의 B 중에서 C가 아닌 부분 여기거든요. B는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C가 아닌 부분 딱 하나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가 2라는 거죠. 그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5는 둘 중 하나죠. 5는 둘 중 하나인데 자 보세요. C 빼기 A를 했더니 4, 6이랍니다. 그럼 C랑 A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들어보세요. C랑 A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없는 게 맞아요. 알았죠? 이거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C 빼기 A는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이 4, 6이 된다는 거죠. 자, A 합 C가 1, 2, 3, 4, 5, 6인데 일단 자리 찾아간 4, 6은 뺄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1, 2, 3 같은 경우에 2가 여기 있었으니까 2도 자리 찾아갔습니다. 이제 1, 3, 5 중에 5를 먼저 줘야 되는데 5는 이제 아까 말했듯 여기랑 여기 둘 중 하나거든요. 위에 거랑 밑에 거 둘 중 하나거든요. 자, 5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1, 3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한번 궁금하잖아요. 사실 어디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볼게요. A 교회, B 여합 C입니다. 저는 이렇게 풀기보다는 저는 언제나 이런 걸 좋아해요.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죠? A 교회, 얘를 드무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이게 되겠죠? 여집합 빼고 교집합 바꾸고 여집합하고 이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A에서 누굴 빼는 거예요? B, 교, C의 여집합을 빼고 있는 거죠. A에서 누군가의 여집합을 빼고 있으니까. 그쵸? 다시 한번 여기는 또 B 빼기 C죠. 자, 그럼 A에서 B 빼기 C를 빼는 겁니다. B 빼기 C가 누군데? B 빼기 C 아까 나왔죠? 2였죠? A에서 B 빼기 C를 빼면은 남은 부분 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A에서 B 빼기 C를 빼면은 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이 부분 근데 남은 게 눈에 보이죠? 4, 6 빼고 나머지인 1, 2, 3, 5가 되겠죠. 그쵸? 1, 2, 3,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1이랑 3이랑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5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1, 3, 5는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1, 3, 5는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확실한 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에서 B 빼기 C를 빼라는 건데 자, A에서 B 빼기 C를 빼라는 거는 잠깐만요. 자, 얘를 빼달라는 거잖아요. 전체 A에서. 근데 4, 6은 C한테만 있으니까 자, 이제 4, 6 자리 찾아갔고 그 다음에 자, B 빼기 C에서 B가 갖고 있는 거 2는 또 날려야 되니까 1, 3, 5만 남았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4번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77번이 엄청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확정적인 애들을 쳐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 완벽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네요. 77번이. 자, 92번 하겠습니다. 92번. 예, 전체 집합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 B는 전체 집합이고요. 자, A 교 B는 3이랑 6이니까 이건 문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저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편이라서 A와 B가 있고 교집합이 3, 6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1, 2, 3, 4, 5, 6이니까 1, 2, 4, 5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눠 가지면 되겠죠. 두 자리에. 892번이죠. 자, A,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 SB라 할 때 SA, SB의 최대값인데 자, 그러면 남은 숫자가 뭐라고요? 1, 2, 4, 5죠. 그렇죠? 1, 2, 4, 5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A의 전체 합을 스몰 a라고 하고요. B의 전체 합을 스몰 b라 할게요. 알았죠? 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냐 봤더니 봐봐요. 1, 2, 4, 5는 한 번씩 더해질 거고요. 3, 6은 두 번씩 더해질 겁니다. 그쵸? 스몰 a 더할 때 한 번, 스몰 b 더할 때 한 번. 그러니까 다 더해보면 1, 2, 4, 5 더하면 얼마죠? 12죠? 12에다가 얘는 9인데 9가 두 번 더해질 거니까 30이겠죠. A, B의 합은 30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걸 왜 썼느냐?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봤거든요. 사실 A, B. 근데 우리는 이미 합이 얼마인 줄 아는데 곱을 물어보는 문제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알아요. B는 30-A니까 이거 2차식이잖아 를 알 수 있게 되죠. 그쵸? 2차식의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A가 15가 나오려면은 얘가 두 개 9니까 합이 두 개 6이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6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1, 5나 뭐 2, 4나 등등은 되겠죠. 결국 가능하다란 얘기죠. 여기에 1, 5고 2, 4 온다 하면 가능세계에 있다는 거니까 정답은 A가 15를 넣었을 때가 되겠죠. 15 곱하기 15, 15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네, 정답이 15의 제곱, 22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2차 함수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왜 바로 대칭축 15니까 15를 바로 안 대입해. 이것도 디테일이에요. 중요해요. 대칭축이 15인데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쌤? 15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 얘네는 자연수들이죠. 실수가 아니죠. 혹시 A의 합이 15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숫자 조합으로. 그럼 15랑 가까운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 확인한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마지막에 생각 안 했다면은 확인해 줘야죠. 아니, 조합상 15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확인하는 거죠. 잠깐만 쉴게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줬으니까. 건우가 특히 이제 집중하려고 세수까지 하고 온 것도 기특했어요. 잘했어요. 건우야, 근데 위에 더우면 얘기해. 선생님, 너 덥다 그러면 바로 꺼주잖아.